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의 오나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 교과서 55쪽 여사건의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여집합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여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념을 설명할 때 여집합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다. 이곳에 여집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다 C 해가지고 A의 C 상단에다 C를 조그맣게 써서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서 A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학년 때 공부하셨겠지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A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 공부하실 때 드 모르간? 1학년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A 교 B 여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가지고 기억나시나요?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하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하면서 기억나세요? 또는 한 번 더. 이번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다.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여집합 기호가 있으면 얘가 속속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아닌 것의 아닌 것. A가 되는 거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B는 그대로. 이런 거.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쓸데없이 여집합이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얘를 아예 밖으로 싹 빼버리고 A 합 B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앞으로 문제 푸는데 많이 쓰이세요. 여기가 이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변하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변하든 요게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 여사건의 확률 자체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봐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는 전체 집합을 집합이었기 때문에 U로 뒀는데 지금은 확률로 넘어왔기 때문에 U가 아니라 표본 공간인 S라고 두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A, 얘와 반대되는 바깥쪽에 있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자. 여사건의 확률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과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와 A의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한 확률을 구하려면 따로따로 그냥 더하시면 돼요.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A 합 A 여집합 얘는 요거랑 얘가 아닌 거 결국은 전체가 되는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려봐요. 그럼 전체 집합,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모아놨으니까 어떤 시행을 한번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중에 하나는 일어나게 되죠. 확률이 1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A의 확률을 알고 있다면 A의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1 빼기 A의 확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그냥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반에 남학생이 17명 있고 여학생이 18명 있어서 총 2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25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25분의 17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학생일 확률은 25분의 18이 되는 거고요. 둘이 더하면 1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어떤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이 나오거나 여학생이 나올 확률 결국은 아무거나 사람이 한 명 나오면 된다는 얘기니까 100%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뽑았을 때 여학생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전체에서 남학생이 나올 확률을 빼게 되면 그것에 반대되는 여학생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풀이 방법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자, 우리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적어도, 보이세요? 적어도라는 말이 뜨면 여사건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돌파하지 마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 이것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서 실제로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승원이와 민서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이 중에 2명을 임의로 뽑을 때 승원이와 민서 중에서 적어도 1명이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를 이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둘이 승원이와 민서가 적어도 1명 뽑혀라 그랬으니까 승원이가 뽑히거나 1명, 그쵸? 아니면 민서가 뽑히거나 아니면 승원이랑 민서가 둘 다 뽑히거나 이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자고. 여사건의 확률로 가자고요. 자, 적어도가 떴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둘 다 안 뽑히는 거야. 자, 승원이와 민서 중에 적어도 1명이 뽑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A라는 사건이라고 치자. 그럼 A의 여사건은 뭐냐면 승원이도 민서도 모두 뽑히지 않는 경우, 얘가 바로 A의 여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쉽죠. 그런 다음에 전체의 확률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시면 돼요. 가볼게요. 8명 중에 승원이, 민서가 한 명도 안 뽑히고 2명을 뽑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8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승원이, 민서 빼고 몇 명 있어요? 그러면 6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6, 5, 2, 15, 8, 7, 2, 28. 얘가 바로 승원이, 민서 아무도 안 뽑히는 그런 확률. 그러면 아무도 안 뽑힌 게 이거면 나머지는 전체에서 아무도 안 뽑힌 확률을 빼게 되면 나머지 확률은 그래,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뽑혔겠지. 이런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분의 13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네, 적어도라는 말이 뜨면은 거의 여사건입니다. 지금 57쪽 옆에 보이시겠지만 4번에 보시면 적어도 보이시죠? 4번에 적어도 보입니다. 여사건이에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문제 3번도 한번 해볼게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조금 그냥 만약에 문제집에서 만났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여사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풀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풀이 방법이 녹록지가 않단 말이야.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될 게 많다고요. 그럴 때도 여사건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자, 유리와 윤성이를 포함해서 5명이 1명씩 발표를 하는데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보자들이 흔히 이 문제를 처음 접해. 연달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리가 있고 누가 있고 준성이가 있어야 되네? 아니면 유리가 있고 누가 있고 준성이가 있어야 되네? 아니면 준성이가 먼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유리가 나올 수도 있네? 아, 미치겠네. 자, 그럼 5명이라고 치면은 왜 이러죠? 5명이라고 치면은 유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와, 돌겠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얘네가 연달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거 뭐? 얘를 A라는 사건이라고 치면은 A의 여사건은 뭐예요? 연달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반대는 유리와 준성이가 연달아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연달아 있는 그런 사건 너무 좋잖아요. 묶어가지고 돌리면 되잖아요. 자, 전체에서 이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일단은 5명을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5팩토리얼.
전체는 이게 되는데 유리랑 준성이를 묶었으면 좋겠다. 유리랑 준성이를 묶었고 나머지 3명이 더 있고 그럼 묶고 하나 둘 셋이니까 총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4팩토리얼. 괜찮으세요? 그런 다음에 누가 아까 얘기한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 것인가 유리랑 준성이가 자리를 살짝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팩 곱한다. 그랬더니 이게 싹싹 나뉘어지면서 5분의 2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연달아 있는 경우의 확률이 5분의 2니까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을 이제 구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어떤 문제 풀어볼까? 사실은 57쪽에 2번도, 3번도, 4번도 모두 여사건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3개를 모두 풀어보시고요. 나는 일단 풀어보세요.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있고 PB가 있고 PA 합 B가 있구나.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덧셈 정리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PA교 B를 하나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드모르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PA 합 B는요.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거든요. 자, 제가 통분을 하고 가볼게요. 12분의 7. 얘는 12분의 3분의 1이니까 12분의 4죠. 이런. 다시 갈까요? 12가 있고 5를 간 거였네요. 자, 60분의 35라고 하겠습니다. 60분의 20이고요. 60분의 24고요. 얼마를 빼야지만 35가 나올 것인가? 지금 44거든요. 9 빼야 되나 봐. 그쵸? 따라서 PA교 B가 60분의 9예요. 약분할까요? 20분의 3이 됩니다.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PA 이걸 구해야 돼. 자, 보자. PA교 B 의 여집합.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 여집합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걸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야 한다. 빼내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합집합 또한 모양을 교집합으로 바꾼다라는 거. 됐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1에서 A교 B 빼는 거 아니에요? 20분의 3을 빼라고요. 얼마가 되냐면 20분의 7. 실제로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으시죠? 수능에 나와요. 나오면 3점입니다. 1페이지 넘어가가지고 2페이지에 뭐 5번이나 6번까지는 안 가겠구나. 5번쯤에 나와요. 얼토당토 않은 문제로. 아니면은 저 뒤에 주관식에 가가지고 여하튼 뜨면 3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3번. 불량품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있어. 불량 2개. 그러면은 분량이 2개고 정품이 8개란 얘기네요. 총 10개가 있으니까.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를 택하여 검사할 때 분량품이 1개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일단은 10개 중에 3개를 택했대요. 그럼 분량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량품이 이 안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분량품이 최대. 뭐가 어려워. 분량품이 지금 몇 개 있다 그랬어. 2개. 그러니까 불량품은 최대 2개. 아니면 1개. 그래요? 아니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10개 중에 불량품이 2개, 정품이 8개 들어있는 이런 구성이래요. 자, 10개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럼 불량품은 최대 2개나 1개나 0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불량품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래요. 그럼 찾아놓은 3개의 케이스 중에서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요? 3가지 중에 2가지. 어렵지 않지만 나는 그냥 이거 찾을래.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니까 여사건이니까 전체에서 이거 빼면 그래요? 그럼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여사건은 뭐냐면 10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불량품이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그럼 정품은
1개 들어있겠죠. 자, 10개 중에 3개를 택한다. 불량품이 2개 들고 2개. 정품이 1개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멈춰놓고 천천히 생각하고 다시 따라오셔도 돼요. 19,8, 3이. 얘가 3이고 4니까 120. 분모는 120이 되고요. 분자. 2C2. 2개 중에 2개 뽑는 거 1가지죠. 8C1. 8개 중에 1개 뽑는 거 8가지. 왜 이래? 얘가 8 이렇게 된다. 얼마로 나눌까요? 8로 나눌까요? 15분의 1 됩니다.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답이 15분의 1 아니고요. 자, 이제 전체 확률에서 요걸 빼야 돼, 그러니? 자, 1에서 15분의 1 빼자. 한 번 더 써볼까요?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15분의 14가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확률이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익숙해지세요. 근데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스스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스스로 해보세요.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K개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하나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15분의 8. 자, 2개의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당첨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당첨 제비가 최대 몇 개 나오냐면 2개. 그 다음 당첨 제비가 1개. 그 당첨 제비가 안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적어도 1개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1개 나오거나 또 1개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것보다는 나는 이게 좋겠다는 거지. 그래요?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겠다. 자, 여사건 당첨 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이런 사건. 맞아요?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이 여사건을 빼는 거지. 그러면 답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15분의 8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K를 구하는 거다. 자, 우리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K개 들어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당첨 제비가 안 뽑히는 상황을 얘기할 거니까 비당첨 제비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겠네. 비당첨 제비가 10-K개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당첨이 4개면 비당첨이 6개, 당첨이 5개면 비당첨 5개 뭐 이런 형태인 거죠. 6건의 확률을 구해보자. 자,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비당첨 제비만 2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다시 19, 21 여기가 10-K, 9-K 하나 줄었거든요. 21 우리 이렇게 계산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분모끼리 날릴까요? 지울까요? 그럼 얘가 90분의 10-K, 9-K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15분의 이걸 갖다 빼니까 자, 1-90분의 10-K, 9-K를 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양쪽을 좀 통분을 해봅시다. 얘가 90분의 통분할 필요 없이 요게 15분의 7인 거네요. 왜냐면 1에서 이걸 뺀 게 15분의 8이니까 이게 15분의 7이구나. 다시 얘기하면 15분의 7, 90분의 42인가 봐요. 그럼 연달아 2개를 곱했는데 42가 나온다. 떠오르는 숫자 있으시죠? 7, 6에 42. 얘네가 각각 7과 6이 된다. 따라서 K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여사건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 뒤에
스스로 거기 있잖아요. 스스로 마무리하기 가시면은 여사건에 해당되는 문제가 몇 개가 나와요. 스스로 마무리 71쪽부터 여사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불러드릴게요. 2번, 7번, 8번, 그리고 15번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단원 끝나면 쭉 풀어서 올려드릴 건데 그 전에라도 궁금하시면 카톡방이나 내지는 피드백 하라고 이제 걸어놓은 링크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풀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